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3월 3일입니다. 예, 오늘 2월 네 번째 주 주간 투자 전략 2부 코너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눈이 많이 온다고 하네요. 예, 비도 오고 날도 춥고 3월 초인데 약간 꽃샘추위 같은 상황들입니다. 꼭 감기 조심하시고요. 예, 저희는 다시 날씨는 춥지만 그래도 공부하는데 또 시장 한번 흐름들 점검해보고 일단 이번 주 대응할 수 있는 전략들 한번 쫙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가장 먼저 미국 증시가 일단 오늘 관련된 내용, 미국 증시 관련된 내용과 이번에 주간 일정들 이것들은 제가 저희 아시는 것처럼 가치투자 채널에 일단 올렸습니다. 유튜브에 그거 한번 체크를 해주시고 이번 주도 여러 가지 일정들이 상당히 많은데 이 관련된 쪽에서 시장의 변화들도 한번 체크해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핵심은 그겁니다. 변동은 클 것이다. 하지만 변동은 큰데 거기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의도와 함께 나오는 여러 가지 변화들은 어느 정도 지금 주가 하락으로 인해서 시장에 녹여져 있다라는 쪽이고 그렇게 되면은 지금 단적으로 만약에 이제 3월 4일이니까 내일부터죠. 미국이 중국이나 그리고 또 캐나다나 또 멕시코에 관세를 매긴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느 정도 알려져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 불안감 때문에 시장이 타격을 받았다. 근데 거기서 만약에 조정이 나온다. 그러니까 약간 좀 관세율이나 아니면 관세 폭들을 좀 바뀌기 시작한다. 그러면은 이것도 시장은 오히려 호재로 받아들이겠죠. 그만큼 리스크가 먼저 부담이 먼저 크다라고 하게 되면 거기서 나오는 변화를 가지고 시장은 인식을 해서 훅 밀렸다가 다시 한번 재조정되면서 올라오는 과정들 이거를 보게 되면은 저희 트럼프 일기 때 나왔던 대부분의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먼저 우려감이 반영돼서 시장에 압박이 나온다라는 것들을 이용을 하는 전략 쪽에 이제 포인트를 맞추면서 그렇게 대응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쪽이라고 하게 되면 지금은 부담이 좀 큰 내용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이 이렇게 들어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거기서 말씀드렸던 내용들과 함께 다시 보게 되면 일단 갭이 나왔던 부분들 이 정도까지 본다. 그러면은 18,500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권이다 볼 것 같고 또 55세대죠. 저희 저항 이 정도 19,300 요 사이에서 일단 미국은 단기적으로는 이번 주에 위치할 모습들인데 그래도 중요한 지지권들을 확보했다라고 이제 반전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이번 주는 그래도 좀 돌리는데 무게를 두고 시장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단기 바닥을 찍었다라는 내용보다 왔다 갔다 이렇게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이 정도는 이탈을 쉽게 안 할 것이다. 왜냐면 이때가 트럼프 대통령 당선하면서 나왔던 지수대예요. 여기를 이탈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그만큼 이제 원점으로 돌아간다는 얘기인데 이거를 트럼프 대통령 주가에 대한 관심 많은 대통령 입장 쪽에서 이걸 그냥 두겠느냐라는 쪽들 그리고 또 내각 회의 때 나왔던 내용들도 보게 되면 일단은 그 트럼프 일기 첫 내각이죠. 거기서 가장 먼저 얘기한 사람이 머스크입니다. 멋진 사람이다. 이 사람 하는 얘기 들어보자. 라는 쪽에서 나왔을 때 얘기한 것 쭉 들어보고 불만 있느냐? 라는 쪽으로 얘기를 할 정도면은 일단 챙겨간다. 두 인물이 시장의 핵심이다라고 하게 되면 물론 머스크는 얘기했던 게 그겁니다. 도지 관련된 쪽에서 지금 앞으로 활동할 게 뭐냐라고 했었을 때 감축하겠다. 재정을 감축하겠다는 내용들이 나오고 그와 함께 또 이제 여러 가지 협력을 하겠다는 얘기인데 결국엔 그거는 미국을 위하겠다는 명분이 있겠지만 그 명분이 실리가 훼손된다. 이권이 훼손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액션은 취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보게 되면 일단은 지금 반전이 들어오겠다는 관점 쪽에서 일단 그 정도 라인들 한번 보시고 대응을 해야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일단 내용들을 봤었을 때 미국 시장 관련된 내용들 한번 볼까요? 예, 그렇게 되면은 미국 시장 변화 봤었을 때 일단 다 반등이 들어왔고 대부분의 모습들 반등 들어왔고 거기다가 윈도우 드레싱 같은 월말 윈도우 드레싱 같은 경우도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게 영향을 끼쳤다라고 하게 되면 이건 일시적인 걸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지수가 메리트가 있다 보니까 들어왔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1.7% 올라왔고 거기다가 PC 지표 이거는 생각보다 살짝 꺾였습니다. 왜냐하면은 PC 가격 지표는 일단 저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거주비 관련된 쪽들이 CPI보다 좀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봤었을 때는 거주비에 대한 차지하는 비중들이 적다 보니까 물가가 이제 생각보다 좀 약하게 생각보다 이렇게 강하게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쪽들이 확인되는 모습들이겠죠. 그런 쪽에서
정도 물가가 그만큼 지금 근원으로 볼까요? 근원 PC를 보게 되면은 일단 살짝 0.11% 상승했고 전년 대비해서 2.65%. 그러니까 즉 얘기하는 거는 연준은 2%를 바라보고는 있지만은 일단 거기서 더 강하게 2에서 3% 정도. 그래서 쭉 물가가 하락하다가 좀 이렇게 멈췄다가 강하게 올라가는 것만 없다라고 하게 되면 다시 살짝 반대로 하면 2%대 들어간다는 쪽으로 해석하게 되면은 시장은 그렇게 크게 부담은 없지 않을까라고 해석하게 되면 이렇게 되면 연준은 금리 인하를 할 배경들이 되겠다 한쪽으로 봤을 때 물론 3월 달은 그냥 넘어간다고 하더라도 다음 쪽은 이런 물가 몇 개만 보여주게 되면 5월 달부터는 또다시 또 기대감이 좀 생길 수가 있겠다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쪽으로 봐야 될 것 같고 게다가 또 여기서 나오는 얘기들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오니까 1분기 GDP 성장률이 1.5% 하락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근데 이거는 좀 오버했다라고 생각이 든다고 하더라도 지금 미국 기조를 보게 되면 수출보다 수입이 생각보다 더 급증하기 그러니까 수입이 항상 많은 나라긴 한데 이쪽 관련돼서 관세를 붙여버린다라고 하게 되면 이 관세가 미국의 물가 수준과 함께 경제된 충격들이 그대로 이어진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하나의 데이터라고 봐야 되겠죠. 이걸 보고 트럼프 행정부가 그냥 계속 관세 전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계속 좀 압박 요인으로 쓰고 그 이하는 아닐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진행되는 과정들 봐야 될 것 같고 요거는 되게 좀 험악했어요. 트럼프와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광물에 대해서 미국의 접근 권한을 부여하는 협상 그래서 그러니까 미국 쪽에 우리가 돈 태웠으니까 넘겨라 라는 쪽들인데 요건 앞으로 이제 파장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돌아가서 화를 거기서 냈다간 씩씩대면서 아니다 현실을 인식하자 그래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약간 미국에 좀 감사하다 이런 식으로 좀 사과하고 영국 가면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런 쪽으로 나오고 영국은 두 팔 벌려서 환대 아니다 싸워줘서 고맙다 유럽을 위해서 약간 좀 방패 역할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약간 또 완화되나 싶긴 하지만 결국에는 그겁니다. 이렇게 지금 전쟁이 발생하게 되면 그에 따라서 이권들이 이렇게 많이 커가는데 거기서 나라마다 생각하는 게 동상이몽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 좀 크다라고 하게 되면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거는 일단 EU는 자기 건 챙겨야겠다라고 해서 국방 쪽을 계속 강화시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국방에 대한 강화가 나오게 됐었을 때 선진국 쪽 프랑스나 독일 쪽 같은 경우는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체적인 무기들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그들에 대한 관심이 높다 보니까 우리가 들어갈 부분들은 적겠죠. 하지만 EU 쪽에서 동유럽 쪽 국가들 같은 경우는 그래도 재래식 무기 그리고 또 레거시 무기라고 그러죠. 이런 쪽들이 생각보다 좀 당장은 러시아에 대한 위협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방어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무기 체계를 좀 올려야겠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쪽에서 국내에서 수혜가 들어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게 되면 방산주는 계속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들이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많이 올랐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대응하기가 좀 어렵다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방산주에 대한 관점들은 여전히 남아있을 수 있겠다고 봐야 될 것 같고 방산 쪽에 관심이 높게 되면은 오히려 재건주는 탄력들이 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단기간에 나올 수 있는 변화라고 봐야 될 것 같고 하지만 재건 쪽에서 건설기계 특히 저희가 보고 있는 지난주에서도 계속 체크를 했었던 HD 현대건설기계 같은 경우는 일단 지금 재건 쪽뿐만 아니라 북미 쪽에 대해서 연관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쪽들은 계속 또 여전히 모멘텀이 있다. 아마 단기간은 이 협상이 좀 흔들렸다. 그리고 또 광물에 대해서 만약에 광산 쪽이다 그렇게 되면은 광산 개발 그리고 또 광산 채굴 이런 쪽으로 가게 되면 당연히 건설기계가 수혜를 받겠죠. 그런 모멘텀들이 좀 꺾였다라고 하는 것은 아쉽긴 하지만 여전히 밀리게 되면 관심은 봐야 되겠다라는 쪽에서 대표적으로 볼까요? 지금 저희는 HD 현대 건설기계와 만약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진성 TC 정도가 가장 좋겠다라고 보면서 지금 찾아보고 있는 종목들인데 일단 강하지는 않지만 지금 이런 자리들 지지를 하고 있죠. 여기서 만약에 이탈된다. 만약에 이탈된다고 하더라도 전저점 72,000원대 부근에서 크게 이탈하지 않는지 정도 보시면서 되는 거 맞을 것 같고요. 기회가 되면은 이런 것도 늘려볼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박스권이죠. 지금은요. 직전 고점 때 여기 못 넘어가고 요 7만 원대 초반대 그러니까 약간 7만 요 정도 라인 그리고 요 정도 라인 쪽에서 움직임이 왔다 갔다 하는 정도로 보는데 그 밑으로 들어오기 시작한다 그러면 저점 매수의 기회로 봐도 되지 않을까 한쪽으로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그와 함께 진성 TC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는 가다가 이제 다시 좀 밀리는 모습들인데, 이것도 만약에 흔들림 나온다 그러면 박스권 대응 가능하겠다라는 쪽으로 지켜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변화 한번 보시면서 일단 여전히 재건 쪽들은 완전히 뭐 꺾이지는 않았다라고 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 그래도 종목들이 그나마 좀 선전을 하는 모습들 나왔고, 거기다가 지금 나머지 근데 빅테크 쪽 같이 약간 좀 묵직한 종목들이 빠르게 반등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많이 빠졌던 종목들이 돌아왔다라는 쪽의 포인트를 좀 더 맞춰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고요. 거기다가 미국에 나오는 변화들 보면서 좀 그런 내용들 한번 볼까요? 예, 지금 일단 미국의 달러는 생각보다 지금 그 빠르게 일단 반등합니다. 이때가 지금 그 106대 부근에서 다시 107대 부근까지 살짝 올라왔던 거는 일단 지금 전쟁 관련된 쪽에 대해서 약간 지금 생각보다 좀 여러 가지 이권이 걸려 있구나, 쉽게 나오지 않겠구나, 그러면 유로화는 약세로 가겠죠. 그러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현상, 그거를 반영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지금 107대로 강하게 돌파하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은 거기다가 미국은 달러 강세 기조를 유지하고 싶다라는 쪽으로 좀 강조를 했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 체크를 한다 그러면은 지금 분위기 쪽에서는 빠르게 올라갈 필요는 가능성은 없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은 요 상태 107대 정도를 놓고 하는 정도까지는 봐야 될 것 같은데, 게다가 또 엔화가 이제 또 걱정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하죠. 걱정인데 어느 정도 수준이 한번 볼까요? 엔화 같은 경우는 지금 오히려 달러 강세로 가서, 그러니까 엔화 지금은 이때 직전 저점대, 그러니까 150엔입니다. 150원대 부분을 이탈해서 엔화 강세로 가겠느냐라는 쪽들이 고민이었지만, 엔화 강세로 가게 되면 이제 미국 대비해서, 그러니까 이제 엔화가 지금 경제 사정이 많이 좋아졌고, 그다음에 신입사원들 연봉도 올라가고 하는 이런 현상들이 나왔을 때 그동안 경제가 나아지다 보니까 얘들은 강세로 가야 된다라는 논리 때문에 지금 여기까지 내려왔지만, 지금 흐름 보게 되면 다시 150엔대를 크게 이탈 안 하고 좀 돌리는 모습들입니다. 다시 엔화 약세로 가는 모습들이죠. 그만큼 변화를 봤을 때는 달러가 강세 가는 것보다 엔화 약세 쪽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달러 자체적인 모멘텀을 본다는 얘기겠죠. 그렇게 됐을 때 지금 150엔대를 크게 이탈해서 압박이 나오지 않는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저희가 얘기하는 엔캐 리트레이드라는 어떤 걱정들이 아직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요 저점대 이탈하는지를 잘 봐야 되겠죠. 그럼 이게 거의 뭐 149, 150 요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는데, 지금은 기조를 보게 되면 달러가 강세로 가는 기조에도, 강세로 감에도 가면서 엔화가 같이 약세로 가는 모습들은 일단은 한숨 돌렸다, 그렇게 보기 때문에 아직 이것 가지고 고민은 조금 덜 하겠습니다. 지금 분위기 그런 쪽이 아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금리 한번 볼까요? 10년물 국채 금리를 보게 되면 의외로 지금 빠르게 하락하고 있습니다. 지금 4.5 가지고 고민했던 부분들이 4.5를 이탈하면서 4.2까지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직전 저점대죠. 요거 4.2까지 내려가서 또 한번 내려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일단 시장에서는 그렇게 부정적이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물론 금리 자체가 어떤 시장에 어떤 의미를 가장 크게 부여하면서 유동성이 팍 들어오는 그런 쪽으로는 아니라고 본다고 하더라도, 유동성의 직접적인 요인들은 아무래도 금리 인하가 촉발되는 모습들이 맞겠죠. 근데 그건 아직은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쪽들. 그래서 왜 요즘에 금리가 떨어지느냐라고 봤을 때는 미국의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크다. 솔직히 실질적인 경기들은 그렇게 완전히 꺾였다라고 보지는 않는데, 앞으로 미국 경기가 이런 식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고용 안 좋아질 거고, 예, 그리고 거기다가 안 좋아질 것, 예, 고용에 대한 걱정이 좀 큰 상황들이고, 게다가 관세가 전쟁이 나왔을 때 관세를 가지고 미국이 계속 올린다라고 하게 되면 미국 내 여러 가지 지표들은 안 좋아질 것이다 라는 부분들이 나오다 보니까 금리가 먼저 꺾이는 모습들이죠. 그렇게 되면은 금리 경기에 대한 우려감들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금리가 하락한다라는 관점을 봤을 때, 그러면 미국도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거야 라는 베팅까지 같이 들어오는 모습들이겠죠.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일단 지금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 쪽에 대한 예전에 봤던 미국만 독주하던 미국 경제와 미국에 대한 관심이 높았던 부분들이 이게 빠지는 과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그러면 미국에 대해서 적극적인 투자를 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금리가 빠지기 시작하고 달러가 약세로 가기 시작하는 약간 트리플 약세라고는 많이 얘기하는데, 그중에서 매크로 지표가 미국만 바라보던 쪽에서 좀 안정, 그래가지고 하락 쪽으로 가닥을 잡는다. 그러면 미국이 아니라 나머지 국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다. 이런 거에 대한 반증이 나오는 모습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걸 봤었을 때 그러면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은 기존에는 작년 같은 경우는 한국 안 되고 여러 가지 국가 안 되다 보니까 다들 미국으로만 갔던 모습들이 슬슬 미국이 아니라 다른 쪽도 챙겨봐야지 하는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분위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는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저희도 작년부터 그리고 작년 말부터 그리고 올해 초까지 들어오면서 계속 미국 줄이자라는 쪽에 대한 어떤 근거가 여기서 나온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미국 시장이 또 급락하면서 저도 그랬지만은 어떤 대응을 미국에서 강하게 해야겠다라는 쪽으로 막 들어가는 것보다 이번에 이 정도면 너무 심했네 라고 해서 살짝 들어가는 정도까지 이번에도 안내를 드렸었죠. 그리고 또 뭐 비트코인도 이번에 많이 빠졌다 이런 거 들어가 보자 뭐 이런 쪽도 언급을 드렸던 얘기는 하겠지만 항상 제가 단서를 드린 게 살짝이라고 표현을 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챙겨야 될 쪽들은 오히려 비미국 그러니까 즉 한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작년에 많이 빠진 국가 이쪽을 좀 더 신경을 쓰자는 입장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번에 밀렸다고 하더라도 제가 뭐 여기서 물을 탄다 아니면 강하게 들어간다라고 보다 어차피 반등할 테니까 조금 더 비중을 늘려서 올라오는 정도까지를 누리자라고 하는 정도뿐이지 미국을 지금부터 다시 물을 강하게 타서 빠져나온 것보다 여기서부터 다시 추세가 강화될 것이다라고 생각은 안 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핵심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결론은 지금은 한국 쪽을 좀 더 챙기고 보는 게 맞겠다라는 기조 여전히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미국만 바라보던 자금들이 이제 초기에는 많이 빠졌다 보니까 돌아온다고 하더라도 미국만 바라보고 있던 상황들이 조금 바뀌면서 변화가 될 수 있겠다는 쪽들을 생각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그게 더 좀 중요한 투자 포인트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아까 말씀드렸던 비트코인 한번 보도록 할까요? 예, 비트코인이 지금 뉴스가 하나가 크게 나온 게 이거죠. 언젠간 나올 때가 됐다라고 했는데 시장 안 좋으니까 바로 이런 얘기 나오네요. 예, 비트코인에서 크게 밀리고 가상자폐가 화폐가 밀리다 보니까 그런 과정들. 그러니까 트럼프가 어디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 트럼프 정부가 그러면 거기서 약세 요인들이 나왔다. 바로 액션이 취해지는 과정들.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관세 같은 경우도 위협이 나왔다. 근데 시장이 크게 밀렸다. 이거 잠깐 좀 이상한데 그러면 관세율을 조정하든가 약간 한 발 떨어진 모습들이 나오는가. 이런 것처럼 트럼프 행정부 때 저희가 해야 될 거는 우려감 때문에 밀린다. 들어가자.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과정들.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비트코인 9만 달러대 밑으로 내려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점진적으로 늘리자. 이게 제 기조였습니다. 그런 것들은 말씀을 드렸었고 게다가 또 저희 블로그에 급락하다 보니까 코인 얘기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똑같이 다 달았습니다. 살살 늘리자. 살살살 늘려가자. 그래서 뭐 지난번에 8만 달러도 살짝 밀리다 보니까 손절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라는 얘기까지 하셨는데 제 기조 변화 없었습니다. 아니다. 손절할 때 아니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일단 전략 자산에 포함을 시키자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비트코인, 이더리움은 아들인가요? 열심히 또 입을 털었었죠. 거기다가 또 XRP 그래가지고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 리플, 솔라나, 에이다 이런 정도까지 준비금을 조성하겠다. 이게 지금 그래서 폭이 상당히 커요. 에이다도 뭐 1,000원대 초반이었다가 1,700원까지 올라왔나? 이런 식으로 지금 급등하고 있는 모습들이죠. 그런 쪽에서 위축이 들어온다, 당연히 액션이 들어간다. 이런 과정 쪽으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략적 암호화폐 준비금을 조성한다. 이게 뭔 소리입니까? 그러니까 즉 무슨 얘기냐면은 즉 앞으로 전략적 자산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암호화폐를 매입하기 위한 준비금을 마련하겠다. 이런 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변화가 들어오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혹시 그렇게 되면은 비축 대신 준비금 쪽으로 그렇게 나오기는 하는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일단 미국이 세계 암호화폐 수도가 될 것이다 라는 쪽으로 계속 얘기를 하면서 지금 들어오는 모습들인데 결론적으로는 지금 그러면 막 급등하고 있는 거 지금 따라서 사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그거는 저는 반대입니다. 그렇게는 매매 안 하는 스타일이고요. 조금 먼저 좀 위축이 들어왔다 그러면 그때 보면서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게 되면 비트코인 중심으로 볼까요? 비트코인은 지금 빠르게 상승하다가 뭐 살짝 좀 조정이 나오긴 있지만 왜 그러냐? 당연히 이때 지금 여기가 지금 가장 중요한 핵심 지지권 그리고 또 기준선들이에요. 그러면 그 밑에 그러니까 요 밑에를 빠지는 9만 달러대 정도까지 밀린다 그러면 여기는 매수로 봐야 되겠죠. 쫙 밀린다고 하더라도 솔직히 그들이 그러니까 약간 위험 자산이 하락하고 거기다가 또 그들이 요때 같은 경우도 코인에 대한 얘기 한마디도 안 나왔대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뭐야 우리 팽당하는 거 아니야? 그런 불안감 때문에 투매가 나왔던 부분들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 충분히 됐고 이거는 받아볼 만하다라는 쪽으로 얘기를 했던 건데 물론 저도 여기까지 신경을 못 썼습니다. 아마 9만 달러 밑에서 한 두어 번 정도 주문 넣었는데 체결되고 그냥 밑으로 쭉 빠졌길래 에이 이건 이 정도야 라고 생각하고 그냥 넘어갔죠. 나중에 더 밀리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여기까지 요 정도까지 뭐 7만 5천 달러까지 밀렸다 그러면은 강하게 들어갈 타이밍이죠 이거는요.